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몇 차식인지 얘기했어? 몇 차식인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 그랬지? 차수의 값이 중요해서 차수의 값을 가정해서 생각한다고? 차수의 값이 1차식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몇 차식이야? 3차식. 1차식을 3번 곱하면 3차식인가요? fx의 값 2차식이라면 오른쪽에 몇 차식이죠? 머리의 회전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fx가 2차식이면 오른쪽에 몇 차죠? 4차식인가요? 지원이 지금 반속도 너무 느려요. 왼쪽은 몇 차죠? 2차의 값을 세제곱했으니까 왼쪽이 몇 차죠? 네, 2차의 값을 상승하게 되면 x의 제곱의 값을 상승하면 x의 6승이죠? 지원아, 지금 너 이 반응 속도는 문제가 있는 반응 속도야. 너 지금 뇌 사용을 너무 느리게 하거든? fx가 2차면 오른쪽은 4차고요. f가 2차면 왼쪽은 6차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f가 3차면 오른쪽이 몇 차죠? F가 3차였나? 왜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 또 대물어 또 f가 3차면 오른쪽이 몇 차예요? 너 지금 문제 있어. 너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금 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지금. 이거 몇 차야? 지수법칙, 지수의 값은 곱하기 했을 때 지수에 있는 값을 더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왜 머리를 그렇게 써요? 너 엄청 크게 혼나야 돼 지금. 왼쪽이 몇 차예요? 6차.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머리를 빨리빨리 사용하지 않는 것 문제든지. 그렇다면 f의 값 몇 차인 게 적절하겠어요? f의 값 1차였을 때 왼쪽 오른쪽 다 3차였습니다. 차수가 똑같았습니다. f의 값 2차였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건 4차고 왼쪽은 6차여서 차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f의 값이 3차였을 때 오른쪽은 5차고 왼쪽은 9차여서 차수가 똑같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녀석의 값이 1차식인 것 같고요. 1차식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fx의 값 x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b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x로 나눈 나머지를 구라고 하는 말은 0을 대입한 값을 구라는 얘기인가요? 지원이 된 건지 얘기해 보세요. 0으로 나누기 x로 나누기 했으니까 0 대입한 게 나머지죠? 그게 1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네. ax 플러스 b를 3번 곱한 녀석과 4x의 제곱과 ax 플러스 b를 곱한 녀석 그리고 8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의 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전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이 누구죠? a가 2면 똑같아요. 그 다음 녀석은 이차함계수를 비교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이차함계수 그냥 상수항만 볼까? 상수항만 봐도 b의 값이 누구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1입니다. 0 대입하면 누구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건 참입니다. 두 번째 건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4인지 묻고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누구죠? 너 그런 일은 왜 생긴지 모르겠어. 너 진짜 지금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찾는 중인데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 지원아. 생기지 않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 좀 화나는 거야.
최고차계수 세값이 2인 거 눈에 보이시죠? fx를 3번 곱하니 세값이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게 한 나머지 값을 묻고 있습니다. fx를 3번 곱한 건 2x 플러스 3승이죠. 이 녀석의 값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게 한 나머지가 궁금합니다. 나머지의 값은 cx 플러스 d라고 놓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그때 뭐 대입하죠? 1 대입했더니 27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c 플러스 d인가요? 두 식을 더했습니다. c의 값은, d의 값은 3. d가 13이면 c의 값은 14x 플러스 13이 맞나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1차식이라고 차수의 값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눈만 똑바로 뜨면 이제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지원이도 오늘 출발한 첫 번째 문제부터 느낌이 싸해 지금. 정신 올바르게 차리고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은 챕터 이름이 뭐죠? 문제 입센 수학 숙제할 게 있죠? 자, 인수분해 파트 쪽수 좀 불러주세요. 58부터 몇 쪽까지로 되어 있죠? 58부터 75까지. 이제 곱셈 공식 다 외우고 있나?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죠? 너무 못 읽는다. 어디다 버리는데요? 아, 구글에서? 네, 알겠습니다. 왜요? 어디다 버려먹은 거 아니죠?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 아니죠? 네, 출력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게 화일로 있나요? 아니, 종이 말고 화일이 학교에 주는 화일이 있냐고요. 그럼 그거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 좀 보여줘요. 그럼 지금, 그래야지 칠판에 띄워서 같이 수업하지. 영생고 수학 교과서는 어느 출판사인지 알아요? 지원이 너희 학교 교과 출판사는 어디 건지 알고 있나요? 어디 거죠? 미래엔 동아출판? 이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왜 모르죠? 익숙하지 않나요? 최근에 풀었는데 최근에 풀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응?
근데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x의 n승 곱하기 보여 글씨? x의 n승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세기값은 완전 제곱식이네. 목색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나머지 값이 지금 1차식이라고요?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죠? x한테 2 대입했습니다. x한테 2 대입했더니 2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양수입니다. 0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요것만 0이 될 수 있나요? 이제 뭐 하라고요? 완전 제곱식 있을 때는 뭘 해야 되죠, 이제? 네, b는 하고 정리하는 게 그 다음 할 일인가요? 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입할 건데 밑줄 치고 있는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ax b값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거 두 개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x 마이너스 2로 묶었으면은 앞에 두 개는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두 개는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지금 식은 x의 n승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요게 왼쪽 건가? 오른쪽에 있는 값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x 마이너스 2가 두 개고요. 오른쪽에 x 마이너스 2가 또 있네. 그럼 x 마이너스 1을 없애버릴까? 그럼 남는 녀석의 값은 x의 n승 x 플러스 2 플러스 a 오른쪽은 x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될 테고 그 옆에 건 2의 n승만 남죠? 여기다 x한테 2 대입하려고 합니다. x한테 2 대입하게 되면 2의 n승 4 플러스 a 2 대입했더니 지워지고 2의 n승만 남나? 그럼 2의 n승을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왼쪽은 4 플러스 a 오른쪽은 누가 남아요? 그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합니다. 2의 n승 약분하면 1인가요? 따라서 a의 값은 b의 값은 a, b를 구하라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풀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했고 인지시켜드린 것 같은데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해서 푼다고 완전 제곱식일 때는 이제 머릿속에 온전하게 집어넣겠네요. 네, 그 다음 또 이 페이지에서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죠? 또 모르는 게 뭘까요? 그 위에 건데 왜 잘렸지? 근데 여기서요. 왜 페이지가 잘린지를 모르겠네. 이거. 최고 참계수가 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방식이라고 차수의 값도 알려줬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니까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2차식이기 때문에 px에서 x를 더해도 2차식일 거고요. 2차식 값을 제곱했으니까 왼쪽은 4차식인가요? 왼쪽은 4차식인데
오른쪽에 있는 세의 값이 4차씩 맞네요. 오른쪽도. 내가 지금 왼쪽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px 플러스 x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앞에 거 두 개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가요? 전개해 보려고요. x의 4제곱 5-a제곱 x제곱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px 플러스 1의 값을 여기 있는 식은 2차식인가요? 최고차계수 음수고요. 이걸 제곱했더니 첫 번째 건에 x의 4제곱이 나오고 마지막 건 9가 나온다고 하네. 가운데 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단 a의 값 양수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px 플러스 x라는 2차식은 최고차계수 음수기 때문에 누굴 제곱해야지 x의 사승이 나올까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x제곱이면 제곱하면 뭐 나와요? 4x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x의 4제곱이지 4x의 4제곱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3x제곱을 이걸 제곱하게 되면 9x의 4제곱 나오잖아. 여긴 1이잖아. 그럼 누굴 제곱해야지 x의 4제곱이 나오냐고요. 최고차계수의 값 음수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너의 문제라고 지금 지원아. 최고차계수 음수였는데 x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1차항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수항의 값은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1차항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제곱했을 때 x의 4제곱이나 이거 선생님 잘못 얘기했다. 9 앞에 마이너스 5x제곱도 있죠. 이건 누군지 모르겠다. 상수항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지금 이 값이 나와야 되나요? 그럼 내가 지금 뭘 가정하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제곱한 걸 쓴 다음에 똑같다고 놓으면 A, B, C를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곱하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이 생긴 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누구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거 곱하고 있는데 이거 곱하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머리를 좀 사용 빨리빨리 합시다. 처음에 x의 4제곱인가요? 이제 x의 3차항 구하고 있습니다. x의 3차항이 누구죠? x의 2차항 구하고 있습니다. x의 2차항이 누구죠? 마이너스 c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cx의 제곱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에 1차항 구하고 있습니다. 1차항의 값은 bcx 1차항의 값은 2bcx인가요? 상수항의 값은 c제곱이고요. 그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근데 오른쪽은 누가 없는데? 오른쪽에 누가 없니? 1차항도 없고 저 3차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워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B가 누구라고요? B의 값은 0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워집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C인가요? 여기 있는 세 값은 5-A제곱이 2차항 계수죠? 그 다음이 상수항의 값은 C제곱인데 저기는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9인가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중간에 여러 번의 산수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혜주도 그렇고 지원이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을 떠올리는 거, 중간 계산 과정의 산수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끝까지 온전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금 현재. 근데 수학 문제를 시험을 잘 보려면 답이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집중력을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내야 되거든. 그러면 되게 많은 높은 집중력이 필요해. 근데 우리한테 그런 집중력이 현재 없어. 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이거든요. 쌤은 지금 a제곱 대신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a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20 플러스 5인가? 근데 여기다 5배에서 빼라고요? 그럼 5배에서 빼게 되면은 c제곱. 여기다 5배에서 빼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따라서 2항 했더니 c제곱. 10c 마이너스 16이니까 16인가? 그럴 수 있는 c가 누가 있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8? c가 마이너스였을 때 a 값은 누구죠? c가 마이너스이라면 오른쪽은 1인가? 그럼 a는 누구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1을 선택하는 거죠. 양수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문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읽었으면 머릿속에서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고 질문할 때는 그 조건을 기억하는 속에서 답을 올바르게 답해야 돼. 자, 마이너스 8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8 대입하면 제곱한 숫자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곱한 숫자 음수가 나오면 허수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은 C값으로 부적절합니다. 그럼 구한 건 A값 다 구한 것 같은데? A가 1이라고요? 그럼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이 빵이기 때문에 또 C의 값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다는 얘기야? px 플러스 x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px 플러스 x가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그럼 px는 누구예요? 여기다 a를 대입하라는데? a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라고요? a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제곱하라고 했나요? 답은 뭐라고요? 우리가 푼 거는 그냥 한 등식만 풀었습니다. 산수만 복잡할 뿐입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온전하게 집중을 해야 되고요. 쌤 생각에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아직 시간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문제가 뭐죠? 모르나요? 이건 알아요? 네. 여기서 모르는 거는 학교에서 요즘 이런 문제를 풀어준다고? 이런 문제는 보통 애들이 전반적으로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잘하는 애들로 구성되면 이런 수업을 하거든. 근데 같은 반에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선생님들이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거든,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 반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나 보네. 맞아요? 그럼 우리 내신 조지는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따 시켜가지고 전학 보내. 아이고, 걱정이다. 학교 시험이 걱정이다. 쌤 원래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 학교 시험 점수 걱정 안 하는데. 애들은 항상 학교 시험 잘 봐서 오니까. 근데 우리 지금 두 분 걱정돼요. 어떡하죠? 언제 영리해질지 날짜를 정해봐요. 2025년 8월 정도면 머리 좋아지나 이제? 사람 머리가 좋아지는데 머리를 자꾸 써야 좋아지거든? 근데 지원이 너 오늘 선생님 수업하면서 또 실망하는 거는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매우 실망스러워. 머리를 쉬지 않고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머리를 계속 쉬고 있었는데 너. 다항식 fx하고 최고참계수 1인 3차 다항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gx라는 건 최고참계수 1이라고 얘기했고 fx의 값은 그냥 다항식이라면 이기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 fx는. 근데 fx하고 gx를 더한 식을 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x로 나누기 했으니까 0대 2반 게 나머지인가?
그럼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머지의 값은 F형, D형인가요? 두 번째, 얘는 지금 특이하다. fx 더하기 gx의 값은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이 되게 복잡한 식인데도 거기에 fx도 들어있다고 얘기하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얘기 같다. fx는 누군지 몰라. 하지만 gx의 값은 최고차계수 1인 3차식인 건 알아. 그 녀석의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2x-2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은 q1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값이 특이하게 생겼네. x제곱 플러스 2x-2분의 fx의 값이 나머지라고 얘기합니다. 쌤은 정상적으로 잘 설명해 줄 건데 막힘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기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몇 차가 나와야 되죠? 그렇다면 fx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fx는 2x제곱이 돼야지만 2로 나누기 했을 때 x제곱이고 x제곱이 소거된 1차 이하의식이 나오겠군요. 이 식이 1차 이하이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1차항이나 상수항의 값은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건 fx의 최고차항 계수와 차수는 알 수 있네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뒤에는 1차식이나 상수항의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두 개를 B하고 C라고 가정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그럼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의 정체가 x제곱 플러스 2x-2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은 q1x. 옆에 있는 건 x제곱은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b 플러스 2x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야지 산수가 편하겠다. 선생님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앞에 2분의 1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식이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거조차도 빨리빨리 머리를 안 쓰는 너희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지금은. 쌤은 이 fx의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빼기한 밑줄 친 값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들 그것조차도 머리를 안 쓰고 있어. 더하기 빼기조차 지금.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쌤은 그것보다 어려운 걸 왜 풀어주고 있어야 돼 지금. 더하기 빼기는 집중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된 거 맞아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 있네. 뭘 잘못했죠?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럼 2-b라고 쓸까? 자, 이게 fx 더하기 gx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머지의 값이랑 나머지가 똑같다고요? 근데 이 나머지의 값은 함수의 식한테 0 대입했으니까 숫자인가요? 함수한테 0 대입한 건 숫자가 나올 겁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나머지의 값도 1차 이하의 식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실은 1차 이하가 아닌 거군요. 이 나머지의 값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b의 값을 알고 있나요? b의 값은 2라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이것도 나머지의 값이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b의 값 2라는 것만 알고 있고 여기 이 c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g한테 1 대입하면 7이라고 합니다. f하고 gx의 값을 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빵 대입한 것들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b의 값인지 확인한 거잖아. 지금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럼 이 식에서 gx의 값이 지금 누군지 모르거든. gx의 값은 최고차계수 1인 3차다 항식이었나?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g한테 1을 대입하고 싶은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써야 되는데 나누기 한 게 숫자라고 문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겠다.
함수 gx가 누구지 모르죠? 알고 있는 건 최고치 한계수는 알고 있어요? 나머지 거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가정해야 되는데 아까 BC를 사용했죠? F라고 쓰면 fx는 헷갈릴까봐 h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정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f방의 값은 누구야? g방의 값이 누구예요? 이 숫자하고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도 똑같은 숫자 나와야 돼요? 그 숫자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C라고요? 이 숫자는 마이너스 C라고요? 이 두 개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 대입한 게 G한테 1 대입한 게 7이라고 했었나? G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은 지금 B의 값은 알고 있는데 문자는 모르는 게 5개나 있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F하고 G를 더한 녀석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숫자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fx하고 gx의 값을 더해보려고요. fx, gx 더하게 되면은 나 지금 fx, gx 더하려고 하고 있거든 지금. 두 개 더했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누구라고? 이거라고? 이 식이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c야? 마이너스 c를 이항해주면 3c가 되나? 그럼 그 녀석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로 나누게 하면 q1x랑 목만 남아? 나머지는 빵이야. c를 이항했으니까 된 거 맞아요? 선생님 마이너스 c의 값만 이항해줬고 남은 녀석은 똑같이 쓴 건가요? 왼쪽이 몇 차식이죠? 3차식? 왼쪽에 3차식이면 여기 뭐가 있어요? x가 있어야지 곱해서 3차이 나와요? 여기 상수항의 값이 누가 나와야지 될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제곱의 값이 d 플러스 2x 제곱 있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d가 있어야 되나? 그래야지 플러스 2x 제곱이랑 플러스 dx 제곱 있나요? 여기까지 완성했나요? 이제 나머지 거만 비교하면 되겠네? 1차항계수가 상수항의 값이 h 플러스 3c라고? 여기 상수항은 문자가 꽤 많다. 풀이가 좀 내가 그 사람의 풀이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 무슨 말이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푸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식이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까지 있었나? 연립하겠습니다. 이거 똑같다고 놓게 되면은 h 더하기 3c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c의 값을 이항해주면 h 더하기 3c의 값은 0인가요? h 더하기 3c의 값은 0이라고요? 그럼 d가 누구라고요? d가 0이면은 d한테 0 대입했더니 2가 누구라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누구였지? F1에 3대 보고 싶으니? F의 값은 C만 알면 되는 거였어? 그럼 C를 알아야 되잖아. D하고 E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D하고 E에다 대입하면 H가 누구죠? 마이너스 6이랑 0을 대입했거든? 0하고 마이너스 6을 대입했어. 그럼 1하고 마이너스 6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를 이항해주면 H의 값이 누구냐고요. H가 10이면 C의 값은 누굴까요? 그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3대입하기 원하는 거였죠? F한테 3대입하겠습니다. 3대입하면 누구죠? 그래서 누구라고요? 또 모르는 게? 선분 AB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AB라고 하는 성분이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C라고 하는 점에서 AB에 내린 수세의 발이 있습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길이가 1입니다. 삼각형 ABC 넓이의 값은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밑변 값은 3분의 8입니다. BH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BH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한다면 이 값이 누군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에 관련된 식을 세우라는 얘기구만. X에 관련된 식을 세워보세요. X에 관련된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혹시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누구죠? 이건가요? 여기 길이는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것만 사용하자 그냥. 이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의 제곱의 값이 3분의 8 마이너스 x 곱하기 x인 거 아시나요? 모를 것 같은데? 난 모를 것 같아요. 알아? 직각삼각형에서 수렴을 내렸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니었을 땐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이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여기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높이의 값을 H라고 할 거고요. 왼쪽은 X, 오른쪽은 Y라고 하겠습니다. 성립한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 맞나요? H의 제곱의 값이 XY라는 거 알고 있나요? AB 곱한 녀석과 CH 곱한 녀석의 값이 똑같은 것도 알고 있나요? B 제곱의 값이 누구랑 똑같은지 알고 있나요? A 제곱의 값이 누구랑 똑같은지 알고 있나요? 직각삼각형의 성질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워서 모르면은 그냥 고등학교 가서 그냥 문제 틀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거 증명해 드리거든?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에서. 야, 이게 이래서 이거고, 이게 저래서 저거고, 이게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문제 풀어? 이게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지금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가운데 1을 갖다 제곱한 녀석이랑 밑에 있는 요 두 군데 길이의 고백값이 똑같은 거죠?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8x 마이너스 1값이 빵, 플러스 1값이 빵인가? 선생님 전개해서 2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의 값이 빵인가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주어진 3차식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3차식의 값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하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본 것 같은데? 이게 빵인 거 알고 있을 때 이 값을 어떻게 구해요? 나누기를 해서 구했었나?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나누기에서 풀었던 문제를 몇 번 풀었던 것 같아요. 지원이 머릿속에 생각이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일 처음에 목색값은 x를 곱하고 있습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3x입니다. 뺐습니다. 이번에 목색값은 1이라고 잡으려고 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의 값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값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누겠더니 목색값은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의 값은 9x 플러스 4가 나머지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얘가 알고 싶은데 이 값은 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값 자체가 9x 플러스 4입니다. 답은 9x 플러스 4라고 답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의 값을 구할 수 있나요? 근해 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근해 공식은 중학교 3학년 때 근해 공식과 x의 일치한 계수의 값이 짝수였을 때 근해 공식도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x 앞에 있는 숫자 짝수였을 때 근해 공식은 자유자재로 구사하셔야 됩니다. 짝수 공식 사용했습니다. 누구죠? 3분의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일치한 계수에 짝수가 있다고 한다면 근해 공식 짝수 공식 쓰는 이유는 산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x 앞의 계수와 짝수였을 때 짝수 공식을 계산하는 게 나중에 약분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까 산수가 편리하기 위해서 짝수 공식을 사용하는데 그걸 중학교 때 터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느린 산수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느린 산수를 하면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릅니다. 남들 끝까지 풀고 싶으면 너희는 시험을 끝까지 풀 수가 없습니다. 짝수 공식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짝수 공식에 대해서 짝수 공식으로 근 구해라고 할 때마다 막히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중학교 때 수백 번 하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수없이 많이 할 텐데 못 가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짝수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x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보호 바꿨습니다. x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을 2로 나눈 다음에 보호 바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근데 왜 빨리빨리 알고 있네. 알고 있는데 빨리 왜 얘기 안 해요? 다시 갔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누가 있죠 이제? 네, 16 마이너스 9군요. 지원이도 머릿속으로 생각했나요? 그 누구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로 x라는 녀석의 값은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분자의 값이 3보다 훨씬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x의 값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선택했습니다. 그 값을 대입한 나머지 값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9 뺐습니다. 9 뺐더니 누구야? 거기다 지금 4만 더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된 거 맞나요? 자, 또 여기서 모르는 게 뭐죠? 마지막 거.
내 학교 수업은 열심히 들었고 필기도 열심히 했네. 그럼 누가 필기한 거야? 수업 시간 풀어주는데 이렇게까지 풀이까지 써가지고 안 하죠? 수업 시간에 풀이 안 하고 그냥 준 거야? 아니면 풀이하고 또 나눠준 거야? 특정하고 좋아요. 좀 그림과 같이 길이가 2a가 되는 선분 AB를 지름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선분 2a가 지름이어서 지름의 길이가 2a입니다. 그런데 AB라고 하는 호 위에 두 점이 C점과 D점이 있습니다. AC의 길이의 값하고 CD 길이 값은 똑같습니다. AC하고 CD 길이는 똑같습니다. 둘 다 A-1입니다. 근데 BD라고 하는 길이의 값은 8이라고 합니다. 그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건은 A가 4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A가 4보다 큰 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지름의 길이의 값이 2a라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의 값은 a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씨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을 건데 얘는 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왼쪽에다 찍어놨대? 약간 성의 없이 풀이를 해놨네. 나 원의 중심 여기다 찍으려고요. 그러면 여기는 선의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8이라고요? 이렇게 선 연결했습니다. 삼각형 ABC는 중심과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원주각 크기 값은 90도인가요? 그러면 내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길이 똑같으니? 여기도 똑같을까? 여기 직각일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의 중심의 좌표에서 현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현은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성질을 알고 있나요? 알아요? 여기 길이가 똑같으면 여기는 호의 길이도 똑같을까요? 여기는 현의 길이도 똑같을까요? 여기는 현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니 호도 똑같을 거고요. 요도 똑같을 거고요. 여기는 직각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중점인가? AD의 중점? 원의 중심은 AB의 중점인가요? AD의 중점과 AB의 중점을 연결했으니 요만큼의 길이가 누구일까요? 네, 요만큼 길이는 4인가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A의 3승 빼기 A의 3승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를 알고 있는 길이는 누구를 알고 있냐면 여기 길이가 A-1인 걸 알고 있나요? 여기 길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 이 원의 반지름 누구였을까요?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누구일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기 직각이죠.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이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 구해볼까? 선생님 여기를 h라고 해볼게. h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죠?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한 걸 빼는 거죠. 자, 이번에 이 밑에 있는 삼각형 볼까? 여기서 h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a제곱인가요? a인가요? a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요? 그럼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식이 하나 나오겠다.
왼쪽은 빼주면은 a제곱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8이 뺐으니까 6a인가? 1에서 16 뺐으니까 마이너스 15 같아요. 이항해주면은 a에 대한 2차식이 하나 나오네? a제곱 이거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인가? 그게 6a인가? 내가 필요한 게 누군지 선생님은 알고 문제를 푸는 중이거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였니? 이해된 건 맞나요? 그렇다면 이 식을 a로 나누기 한 게 좋겠다. a로 나누기 하면은 a-a분의 1의 값은 6인가요? 6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6을 3번 곱했고요. 6에다 3배 했습니다. 답이 234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얘는 왜 잘렸지? 그 화일이 원래 이런 화일인 것 같은데? 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자, 인수분해는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고백꼴로 썼을 때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고백꼴로 쓴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고백꼴로 썼을 때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 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숫자는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3이나 4는 뭐라고 부르죠? 숫자는 약수라고 부르나요? 인수는 약수하고 똑같은 건데 문자로 표현했을 때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수분해 공식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곱셈 공식을 그냥 거꾸로 하는 건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네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 보통 2x로 묶어준 다음에 쓰는 건가? 그럼 x-2인 거죠. 우린 그때 2x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름이 뭐지? 2x 이름이? 2x 이름은 공통인수라고 부르나요? 앞에 것과 뒤에 거에 공통되는 인수.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공통되는 걸 묶었으면 좋겠는데 x-y가 공통되나? 또 a도 공통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앞에선 뭐가 남죠? 뒤에선 뭐가 남아? 쌤이 x-y도 공통되는 것 같고 a도 공통되는 것 같아서 x-y하고 a를 묶었거든? 앞에서는 a가 남을 건데 뒤에서는 뭐가 남죠?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면 쌤이 다시 여러분 안 물어도 되는데. 네, 마이너스 1이 남죠? x-y로 써야 되니까 부호 바꿔야 되니까요. 자, 얘는 보자마자 인수분해 못할 것 같고요. 앞에 두 개는 x-1-x인데 뒤에 두 개는 y로 묶어주려고요. 그럼 공통되는 1-x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는 뭐가 남는 거야? 네, 1이라고 써야 되나요? 자, 앞에 거는 x-2y가 두 개 있습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었으면 x-2y입니다. 그래서 x-2y로 묶어쓰려고요. 공통인수 x-2y입니다. 남는 녀석의 값은 앞에서는 x-2y가 남았고요. 뒤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남아요. 이런 식의 공통인수를 묶어준 인수분해는 아주 손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이 인수분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인수분해는 이런 인수분해가 중3 때까지 배웠던 인수분해인 것 같거든. 여기까지 이미 우리는 알아. 딱 보면 완전제곱식 알고 있고요.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를 통해서 푸는 거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나온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인수분해들이지. 그런데 5번부터가 문제인 거네. 어차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한 값은 이 값이라서 보자마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잘 안 보이면은 까다로워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1, 3, 3, 1. 다 플러스면은 A 플러스 B의 3승이고요. 두 번째 거, 네 번째 게 마이너스면 A 마이너스 B의 3승입니다. 얘는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해.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운데 연산이 빼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곱하기로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한 게 아닙니다. 인수분해는 반드시 곱하기 형태로 쓰는 것들만 인수분해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녀석의 값은 3승 더하기 3승이면 2개짜리 가운데부호가 플러스고요. 3개짜리 가운데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3승 마이너스 3승의 값이면 인수분해하게 되면 2개짜리 가운데가 마이너스고 3개짜리 가운데는 플러스입니다. 3승 3승 3승이 있는 녀석은 긴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3승 3승 3승에 마이너스 3ABC가 있으면 이 3개짜리 6개짜리 곱한 녀석이죠.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 보는 지금 플러스고요. 합차하듯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이거 제곱한 게 이건지 이거 제곱한 게 이건지 이거 제곱한 게 이건지 확인해야 할 거고요. 식은 똑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거 인수분해라고 해도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을까?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을 인수분해하면 누군지 얘기할 수 있나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네, 이런 것들 좀 연습해 보려고요. 공식을 적용하는 거지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거든. 자, 그런데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 눈에 뻔히 보이면 쉬운데 풀이 과정이 잘 안 보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보자마자 누군지 아시겠나요? 누구죠? 네, 첫 번째 건 2x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할 거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합차 공식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했었나요? 두 괄호 속에 있는 두 값을 더하겠습니다. 더하기 한 게 이건가? 괄호 속에 있는 두 개는 이제 뺄 차례죠. 빼면 누구죠? 쌤이 힘이 빠지려고 그래요. 나 다시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아, 쌤 가슴이 아플라 그래. 좀 잘 좀 하자.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는 방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네, 그럼 A 플러스인가요? 혹시 선생님 혼낼까 봐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느리게 되는 건가요? 뭘까요? 욕 좀 먹으면서 하면 되죠. 못하면 욕을 먹어야지 잘할 수 있다면 욕 먹어야죠. 네, 쫄지 마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인수분해 하면은 요 정도는 바로 할 수 있니? 누구죠? 2하고 5를 더해서 7인지 검토할 거죠? 자, 이런 녀석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대각선끼리 곱한 녀석이 누군지 확인할 거잖아. 2 곱하기 5하고 5 곱하기 3 마이너스는 여기다 줘야지 25 빼기 6에서 19가 나오나? 그럼 쓸 때는 뭐라고 쓰죠? 네, 이런 건 잘하네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거부터가 이제 네 번째 거까지는 중3 때 했던 거라서 쉬운데 다섯 번째 거부터가 문제다. 다섯 번째 거 보고 바로 혹시 답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쓰는 A는 부호가 플러스인 걸 쓰는 편이야. A 마이너스 B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이거 곱해서 2배 한 게 마이너스 2B 이거 2개 곱해 2배 한 게 마이너스 4BC 이거 2개 곱해 2배 한 게 플러스 4CA인가요? 네, 그걸 확인하고서 바꿨습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자, 여섯 번째 게 누군지 바로 보고 알 수 있나요? 누구죠? 근데 너희 지금 무턱대고 첫 번째 거랑 끝에 거만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혹시? 그죠? 확인은 해보셔야죠. 뭘 확인할 거냐면 3 곱하기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게 이게 맞는지는 검토해 보셔야죠. 맞아요?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이게 맞는지도 확인해 보셨나요? 네, 맞네요.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니까 가운데 마이너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인수분해라고 했지 곱셈 공식을 변형하라고 안 했거든? 이게 누굴까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까요?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의 값을 곱셈 공식을 변형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 곱셈 공식 변형인데 선생님이 줄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곱셈 공식을 변형한 녀석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는 이건 인수분해한 게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아니야. 인수분해는 식을 고백꼴로 써주는 게 인수분해야 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인수분해는. 그런데 A 플러스 2B의 세제곱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네요. A한테는 그냥 A라고 쓴 거고 B한테는 다 2B를 대입한 거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여덟 번째 게 문제거든? 여덟 번째 거는 애들이 보고서 못 푼 애들이 허다하게 많아. 시험 보기 전에 되게 많이 보는데 여덟 번째 거는 숫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1의 3승도 1이 맞아요? 1을 1의 3승이라고 인지해야지만 돼. 이 문제는 A 3개, B 3개, 1 3개인 걸로 인지해야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야 돼. 단지 C 대신에 2를 대입한 거구만. 원래 공식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인수분해하게 되면 되게 긴 공식이라고. 처음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은 공식을 똑바로 안 외우면 전혀 다른 답을 쓰겠죠? 네. 공식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공식입니다.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하는 건지 공식을 모르면 풀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쓰는 녀석의 값 뭐라고 쓰자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1,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된 거 맞나요? 자, 마지막 건 아까 전에 했으니까 바로 얘기해 주겠네. 마지막 건 누구라고요? 선생님 살짝만 바꿔볼까? 얘는 누굴까요? 그냥 잘못 썼나? 잘못 쓴 것 같아, 선생님이. 다시 쓸게.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제 불러볼까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해당하고 이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에 해당하나요? 요 녀석의 값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죠? 이 값들을 각기 제곱한 것들이 써 있다고요? 각기 다 제곱한 게 써 있는 거 맞아요? 맞게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쉬운 것 같아. 방금 했던 걸 또 연습하는 건데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니네 이런 문제를 몇 문제만 풀고 시험 보냐면 적어도 한 500문제만 풀고 시험 볼걸?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자,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일단 셈은 a 3승 마이너스 b 3승부터 출발하고 싶은데 a 3승 마이너스 b 3승의 값이 a 마이너스 b 네 이거네요. 근데 이거하고 이걸 지금 인수분해 더 해야 되잖아.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공통되는 건 a 마이너스 b고 남은 녀석의 값이 누가 남지? 이게 뭔데? 네 그러네요. 이게 끝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6승 마이너스 6승이라고 되어 있거든? 6승 마이너스 6승의 값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쓰는 게 이해되니? 지금 써있는 녀석을 이렇게 인식한 거지? a의 제곱의 값이 3개 빼기 b 제곱의 값이 3개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뒤 곱한 거. 되는 거 맞나요?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죠? 그 이것도 더 할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쓰지? 되신 거 맞으세요? 지원도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번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줘야 되겠네. 한 번 더 하려고요. 자, 더 하겠습니다. 이게 더한 건가? 뺀 녀석의 값은 이게 뺀 건가? 그 앞에 건 누군데? 앞에 건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가? 뒤에 거는 이제 어떻게 하자고? 이게 인수분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까지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 앞에 건 뭐라고 쓸 건데?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 빼줘요? 뒤에 거는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줘요? 이게 끝이네요.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걸 봤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 네 번째 건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네 번째 걸 보고서 드는 생각이 난 지금 여기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너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 하나만 이러면 진짜 좋겠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값들이 이 밑줄 친 값들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2c의 제곱 있는 건가? 이거 맞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자, 지금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학은 공통되는 게 있을 때 공통되는 걸 치환해서 푸는 게 원칙이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연습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인수분해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치환하지 않아도 너희 다 이해할 건데 성실하게 치환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을 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치환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누구죠? t제곱. 두 번째 거는 이러면 인수분 할 수 있니? t 플러스 4하고 대답을 해야지만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지원이는 왜 대답을 안 하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t라고 하는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앞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뒤에 건 인수분해가 더 되나요? 되신 거 맞죠? 자,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 볼 때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긴 한데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을 반드시 전개한 다음에 풀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이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아니거든? 중3 문제거든? 먼저 어떻게 곱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일차항계수가 똑같게끔 전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지 일차항계수가 똑같은 거니? 끝에 거 곱한 게 x의 제곱 플러스 3x인가? 안쪽에 두 개 곱한 게? 그럼 치환하는 건 누굴 치환해요? 네, 똑같은 거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더니 t 곱하기 t 플러스 2 마이너스 24?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인가요? 뭘로 인수분해 돼? 우리 t값 대신 다시 대입하죠. t값 대신에 x제곱 플러스 3x를 대입할 거죠? 앞에 거 인수분해 돼? 뒤에 건 인수분해 돼요? 뭘로? 자, 이런 건 다 중학교 3학년 때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형은 복 2차식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요점은 3창이 없어야 돼. 1창도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없는 4차식. 그걸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4창과 2창과 4차항으로 구성된 녀석 또는 4창과 2창과 상수항으로 구성된 녀석을 이런 것들은 3창과 1창이 없죠. 4차, 2차, 4차, 4차, 2차 상수항. 그리고 특히 2창이 생략되어져 있어도 4창과 4창으로만 돼 있거나 4창과 상수항으로만 돼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 3창과 1창이 없기 때문에 복 2차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복 2차식은 기본적으로 4차식입니다. 3창과 1창이 없는 4차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 문제풀이 유형이 있거든? 1번과 2번은 바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 2차식이고요. 3번과 4번은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복 2차식입니다. 이거 네 문제만 풀면은 복 2차식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여기 지금 책에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네. 자, 첫 번째 건 보자마자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 맞아? x제곱 플러스 6이랑 x제곱 마이너스를 곱한 거라고요? 근데 더 인수분해할 수 있나요? 이게 인수분해 끝입니다.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더 되네? 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1하고 대답할게요라고 해놓고서 계속 대답 안 해. 자, 세 번째 걸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1번, 2번처럼 인수분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처럼 바로 되는 복 2차식도 있지만
복 2차식이 바로 인수분해 안 되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써야지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복 2차식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꿔야지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 끝에 거 먼저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가운데 마이너스 13x의 제곱이잖아. 근데 앞에 있는 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가운데 누가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가운데 4x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 근데 가운데 4x의 제곱이 있으면 위의 식하고 같은 식이 아닌 것 같은데? 위의 식하고 같은 식이 되려면 뭘 빼줘야 돼? 17x 제곱을 빼야 돼? 17은 제곱수니? 그럼 여기 있는 게 안 이뻐지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할까? 그럼 뭘 빼야 돼? 9x 제곱을 빼야 돼? 그럼 이뻐지네. 앞에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거는 3x의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해줄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랑 3x의 값을 더해줄 거고요. 또 한 번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3x를 빼줄 건가요? 더 이상 인수분해되면 더 할 건데 더 인수분해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1, 2번처럼 바로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한다면 먼저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거 쓰고 마지막 거 쓰자고요.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플러스 2x의 제곱이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인가? 그럼 뭘 빼야 되는데? 이건 제곱수 맞아? 그럼 제대로 했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뒤에 거는 4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해줬습니다. 한 번 뺐습니다. 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실은 아까 전에 했던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b의 4제곱도 복 2차식입니다. 3창과 1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첫 번째 거, 끝에 거 제곱 빼기 제곱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 제곱이죠? 뒤에는 a제곱 b제곱을 빼야지만 같은 식이죠? 앞에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뒤에 거는 ab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는 거고 한 번 빼주는 거죠.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오늘 진도는 정확히 딱 복 2차식의 인수분해까지만 나갑니다. 숙제. 센 수학 있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와 조리집법이었지? 센 수학 빼보세요. 그거 다 풀어라면은 일요일까지 풀기 힘들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풀려고 하거든? 어디까지 풀어오면 합리적일까요? 일요일까지? 어디까지? 두 번 나눠서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 두 번 챕터가 인수분해까지 포함되어 있어? 네. 그러면은 몇 문제 없겠네.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빼고 나머지 정리하고 조립제법이 몇 장이나 돼? 인수분해 전까지가 한 몇 장이나 돼?
7장. 7장? 일요일까지 하기 힘들어요? 할만해요? 힘들어요. 5장만 할까? 미리 좀 풀어놨네. 아니, 내일 학원 나눠서. 미리 해놨어? 그럼 몇 쪽까지 해볼까, 내일? 일요일까지. 30. 그거 습경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5장이면 몇 쪽이야? 뭐라고요? 인수분해 전까지 7장이라며. 5장 하면 33쪽까지. 5장 하면 33쪽이야? 그 5장에 A단계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B단계부터는 그래 33쪽까지만 합시다. 33쪽까지만 숙제해오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지원이는 덜 질문한 게 있으면 일요일날 또 질문하시고요. 해주는 교과서 다음 주 화요일날 수행평가 보면은 교과서 문제 풀고 모르는 거는 일요일날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갑시다.